제가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면 스며들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또 올리고 깎고. 이 엣지코트의 흡수율이 틀려요.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거의 투명하게, 그 발렉스트라라는 브랜드가 있었죠. 여기서 하나 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짜잔, 알땡 문구 자기 손에 맞는 걸로. 자, 뭐 언박싱은 아니고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런 타입이 많이 보였죠. 이렇게 가죽을 만져봐요. 뭔가 잘 발리는 느낌. 자,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틈새를 지금 메꾸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가죽은 지금 자, 이 상태에서 자, 첫 번째 엣지코트는 색칠하듯이 지금 약간 덜 건조된 이 상태에서 엣지코트를 너무 두껍게 바른다는 거예요. 두꺼워. 다시 작업을 해주면 돼요.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3, 4년 된 제품들이 다시 깔끔한 상태가 돼요. 마감이잖아요, 마감. 포인트 딱딱해졌어요. 이게 포인트예요. 우리는 늘 프레쉬한 면으로 8, 90% 완성됐어요 지금. 자, 이렇게 마지막 엣지코트까지 깔끔하죠. 이 부분도 깔끔하고. 이게 끝이에요. 끝. 자기 마음 계속 바르는 거예요. 계속.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죠. 한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요. 왜? 비싼 도구로 열 마감을 하니까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떡해? 자,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열 마감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또 존재해요. 근데 이게 또 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, 지금 이제 가죽이 검정색이라서 혹시 잘 안 보일까봐 제가 또 다른 색상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번엔 똑같은 베지터블 가죽 2장을 한번 붙여볼게요. 이 브라운 컬러의 검정색 엣지코트를 바르면 더 아마 보기가 편하겠죠? 철로. 자, 좀 건조를 시키고. 자, 똑같은 하드 타입의 소가죽 2장입니다. 자, 이제 건조가 됐고요. 한번 붙여볼게요. 자, 이렇게 잘라냈습니다. 자, 지금 이 상태 보이시죠? 보여? 자,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단면이 지금 붙은 상태예요. 자, 아까 똑같이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완벽하게 본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틈에 빈 공간이 많아요. 울퉁불퉁한 상태라는 뜻이죠. 이 부분을 어떻게? 사포로 정리를 먼저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이 사포로 정리된 미세한 가죽 가루들이 틈새에 스며들 수 있도록. 이 영상에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, 자, 아까랑 다르게 보시면 사포로 정리를 하니까 중간에 어떻게 돼요? 이 경계선이 아까랑 다르게 없어졌죠. 지금 안 보이죠? 경계선이 안 보이잖아요, 그죠? 사포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본딩 이후에 엣지코트를 바르기 전에 이렇게 사포로 먼저 정리를 해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. 이해되셨죠? 이 상태에서 이 단면 옆에가 지금 옆으로 삐져나올 거예요. 자, 이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?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사포 때문에 밀려 나왔죠?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, 모서리를. 자, 정리됐죠? 반대쪽도 마찬가지 밀려 나왔죠, 지금? 정리. 모서리가 부드러워졌어요, 지금. 보이나? 부드러워졌죠? 자, 이 부드러워진 부분을 살짝만, 사포로 살짝만 정리를 해줄게요. 살짝만. 자, 이쪽도 마찬가지로 살짝만. 됐어요. 이 정도면 충분해요. 자,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단면 상태 보이시죠? 자, 이 상태에서 바로 첫 번째 엣지코트를 바르는 겁니다. 자, 아까 썼던 이거 스펀지 있죠? 지금 앞뒤로 다 묻어버렸어요. 이거 과감하게 버리자고요. 우린 남아 도는 게 스펀지니까. 플렉스 다시 끼워주고 엣지코트를 다시 부어볼게요. 묻혀요, 이렇게. 자, 첫 번째 엣지코트는 어떻게? 얇게 여러 번, 자, 색칠하듯이 바르는 거예요, 이렇게. 자, 혹시 바르다가 이렇게 막 묻었어. 자, 빨리 이렇게 닦아주면 돼요. 청 같은 걸로. 덜 마른 상태, 아직 덜 건조된 상태죠. 자, 열 마감은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. 완전 건조된 상태가 아니죠, 지금. 자, 뜨거워. 천천히 흡수를 시킬 거예요, 이렇게. 보이시죠? 자, 열 마감이 되면서 건조가 되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지금 열로 흡수를 시켰어요, 열로. 자, 보시면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1차로 색칠하듯이 바르고 지금 열 마감한 상태예요. 이게 열 마감한 상태 보이시죠? 여기서 사포로 살짝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. 아까 그 800방에서 1000방 정도로. 됐지? 자, 이렇게 사포로 지금 정리가 된 거 보이시죠? 이 상태에서 이제 2차 엣지를 바르는 겁니다. 자, 반대면으로. 이제 발라줄게요.
2차로 바른 상태예요. 건조된 거 한번 봐볼게요. 자, 이제 2차로 바른 상태 보이시죠? 뭐 한 80% 완성됐어요. 이제 이 상태에서 가볍게 사포로 정리만 살짝만 해주는 거예요. 자, 보면은 이제 사포로 단면이 또 갈렸죠. 이렇게 엣지코트가 보이시죠?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럼 끝나는 거죠. 마지막 엣지코트를 바릅니다. 이제 마지막 엣지코트까지 다 발랐어요. 보이시죠? 자, 이제 건조시키면 됩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바르고 건조가 됐어요. 단차는 보이지 않죠, 거의. 이런 라인들은 보일 수 있는데, 자, 이제 여기서부터는 선택이에요. 뭐 더 사포로 정리를 해서 엣지코트를 더 바를 수도 있고, 저는 일단 여기서 끝낼게요. 이제 본인이 더 추가를 하시면 돼요. 뭐 내가 조금 더 마음에 안 든다,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, 아예 라인이 안 보이게끔 그렇게 엣지코트를 바르고 싶다 하면 더 바르시면 돼요. 원리만 일단 알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자기 역량대로 바르는 거죠. 자, 그래서 엣지코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요. 왜? 이 좋은 도구, 이 아데세라는 그리고 르가드라는 비싼 도구로 열 마감을 하니까, 자, 대부분이 취미로 할 수도 있고 업으로 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, 이 가죽공예를. 근데 내가 취미로 하자고 이 비싼 도구를 살 수는 없어요. 물론 뭐 경제적 여건이 되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이게 없는데? 물론 있습니다. 여러 번 하면 돼요. 근데 정말 만원대에 열 마감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또 존재해요. 제가 이걸 구매하기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썼던 방법입니다. 저도 다 해봤어요. 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, 자,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. 자, 이거를 제가 굉장히 오래 썼어요. 이걸 굉장히 오래 썼는데 지금 뭐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막 보이죠? 막 여기 막 타가지고 테이프로 감아놓고, 이거 가까이서 한번 찍어줄래?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는데 저도 산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아직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 인두기 미니 다림인가? 하여튼 뭐 그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. 이게 나오는데 한 만 얼마대 정도 해요. 그리고 이게 원래 하얀색인데 제가 라카로 칠한 거예요, 검정색으로. 보시다시피 검정색을 엄청 좋아해서. 원래 이 앞에 뭐가 달려있냐면 그 조그만한 그 다리미 모양? 미니 다리미, 그게 달려있어요. 그게 달려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빼볼게요. 자, 여기 팁을 이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보이죠, 이렇게? 자, 이게 뭐냐면 이 황동이에요. 황동인데 원래 다리미가 달려있는 건데 제가 이걸 빼버리고 을지로에 간 거예요. 을지로에. 이게 지금 몇 미리짜리지? 이게 대충 뭐 3.5? 4? 3.5? 지금 그 정도 되는 건데 이 황동을 이제 을지로 가가지고 사가지고 선반집에서 자른 거예요. 그 잘라가지고 보여드릴게요, 이거. 자, 이거 그때 하도 많이 잘라놔가지고 아직도 있어요, 이게. 황동봉 이거 3.5mm? 4mm짜리 하여튼 이거를 긴 걸 하나 사가지고 그 옆에 선반집에서 잘라달라고 한 거예요. 요 간격으로. 이 끝에를 이제 갈았어요. 네, 갈고 이거를 여기 이제 끼우니까 딱 맞아. 딱 맞는 거죠. 자, 황동이 여러분 열 전도율이 좋은 거 아시죠? 아마 설명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1, 2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2단으로 엄청 올려서 그냥 이거를 열 마감에 쓴 거죠. 만 몇천 원으로. 이때는 정말 신세계였어요. 완전 유레카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업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.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렴한 가격에 열 마감을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보니까 이 방법의 조합을 찾아낸 거죠. 어떻게 보면. 뭐 이거 황동도 얼마 안 해요.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메탈 가게 가가지고 뭐 잘라서 그때 너무 많이 잘라놔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뭐 혹시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어쨌든 자, 이걸 가지고 장착을 해서 이거 진짜 열 마감 되는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우리는 직접 봐야 또 믿으니까. 자, 이제 이거를 불을 이렇게 올리면은 불이 들어와요. 이렇게. 자, 일단 2단으로 이빨에 올려볼게요. 자, 열이 올라가는 동안 아까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스타트. 사포로 일단 단면을 먼저 정리. 한 400방 정도의 거친 사포예요. 여기랑 비교해보면은 지금 사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지금 보이시죠? 사포로 정리를 하는 바람에 넓어졌어요, 그죠? 자, 여기는 원래 그대로인 상태. 가운데 경계선은 좀 모호해졌을 거예요, 이 사포를 하면서. 지금 이 부분이 눌러졌단 말이죠, 사포 때문에.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을 깎아내주고 그리고 1차 엣지코트를 바른다. 자, 해볼게요. 자, 대충 이 정도만 깎을게요. 이 정도만. 여기 모서리가 정리가 됐죠. 여기는 정리가 안 됐고. 자, 이 부분을 사포로 아주 살짝만
살짝만 정리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1차로 H코트를 바르는 거예요. 새 매직 블럭을 끼워주고. 열이 올랐나? 연기 보이나? 자, 열 보이시죠? 열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. 얘보다 더 좋은데? 자, 아까랑 똑같습니다. 세 번째 하는 거예요, 세 번째. 자, 첫 번째 H코트는 어떻게? 얇게 색칠하듯이. 마르지 않은 상태예요. 자, 지금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, 이제 얘를 가지고 열 마감을 해볼게요. 지금 보이시죠? 열 마감 지금 되고 있어요. 이렇게. 이게 영상에서 보이나? 건조가 되면서 지금 열 마감이 되고 있어요. 이 황동이 둥글기 때문에 부드럽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. 100만원짜리나 200만원짜리나 똑같아요. 뭐 또 검은색 칠하면은 뭐 나름 느낌 있잖아요.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제가 굉장히 정말로 오래 썼던 방법이에요. 자, 이제 열 마감이 뜨거워. 열 마감이 끝났고요. 열 마감으로 인해서 지금 흡수가 됐어요. 흡수가 됐기 때문에 살짝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어떻게 2차 H코트를 바르는 거예요. 자, 2차를 발랐어요. 자, 지금 두 번째 이제 바르고 건조했는데 지금 단차가 거의 다 잡히죠. 열 마감의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 있어요. 여기서 이제 고운 사포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H코트를 더 바르면은 마감이 되는 거죠. 자,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. 둘 다 마음에 드니까.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마감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과가 좋아요. 지금 뭐 두세 번 만에 이렇게 끝냈지만 실제로 마감하고 실제 출고되는 제품을 할 때는 조금 더 공을 더 많이 들입니다. 말 그대로 피니쉬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. 제품의 마지막 단계. 마감이 좋지 않으면 앞에서 아무리 잘 했더라도 전체적인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마감은 조금 더 시간에 여유를 두고 천천히.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가린이 시절에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. 열 마감을 너무 하고 싶은데 장비가 너무 비싼 거지. 이것저것 막 시도를 해본 거예요. 그 중에 이제 최고의 조합 하나를 또 찾아냈었던 거고. 꼭 비싼 도구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리고 마감은 충분히 이런 도구 없이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열 마감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? 꼭 그건 아닙니다. 다만 열 마감을 했을 때 아무래도 그냥 바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. 완전히 가죽과 함께 고온으로 눌러버리면서 아예 안착을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건조시킨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물을 가지고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길게는 못했지만 간단하게 좀 빠르게 단면에 H코트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, 솔직히 말하면 지금 베지터블 소가죽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가죽들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, 제가 편집을 하면서 이 부분 좀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추가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.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가린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자,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끝! 됐나?